강의실에는 지금 네 분이 4명이 와 있어요, 4명. 오늘 비대면 되면 오늘부터 다시 병행하는 거 아시죠? 혹시나 비대면으로만 하는 줄 알고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딱 하루, 월요일 하루만 비대면을 했던 거고요. 오늘부터 다시 비대면이랑 대면이랑 병행하니까 다음 주에도 대면으로 나오실 분들은 대면 나오시면 돼요. 네. 그리고 원래 제가 수업을 할 때 그냥 뭐 그냥 뭐 이래저래 좀 재밌는 얘기 좀 하고 그러는데 이게 대면을 하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어제 오랜만에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 뭘 하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로스핏을 해요. 크로스핏이라고 되게 뭐 이거저거 짬뽕한 운동이 있는데 그게 진짜 엄청 고강도거든요. 딱 1시간밖에 안 하는데 1시간도 아니고 뭐 그날 딱 이제 뭐 코치님이 그날 하는 운동을 막 칠판에다 써주면은 그거를 하면 돼요. 그거를 하는데 뭐 짧으면은 한 10분, 뭐 길어도 한 15분, 20분 하면 끝나는 그런 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크로스핏 좀 쉬었다가 어제 이제 자가격리 해제하고 일주일 만에 크로스핏 가가지고 어제 운동을 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오늘 계단 올라오는데 허벅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좀 약간 헛소리를 하나 하자면은 살다 보면은 살다 보면은 누구나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위기가 찾아와요. 뭐 이미 한 번 여러 번 겪어본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은 한 번도 안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누구는 이제 이번 학기에 살다 보면은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뭐 학부 다니면서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졸업하고도 오고 하는데 저도 살면서 위기가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특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냐면은 대학원생일 때였어요. 대학원생일 때. 다들 아시겠지만 대학원생이 진짜 힘들잖아요. 제가 여기 동국대학교 임용되기 전에 대학원을 포항에서 포항공대를 한 몇 년 다녔는데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이었는데 결국에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돌파를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고 그때 딱 믿을 수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몸이랑 내 마음.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다 보면은 내 몸도 무너지고 내 마음도 무너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무너지면 내 마음도 무너지고 내 마음도 무너지면 내 몸도 무너지고 해서 이게 악순환에 빠져요.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악순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위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런 경험을 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 몸도 마음도 딱 뭐랄까 좀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게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원생 때, 대학원생이 운동한다고 하면 진짜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운동을 안 하다가, 되게 힘들 때, 이제 운동을 좀 찾아서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운동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몸도 좀 챙기고, 마음도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위기도 극복을 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좀 하다 보니까 되게 사람들한테 운동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뭐 수업 말고 딱 뭐 잔소리를 딱 하나만 하라라고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적어도 하나는 찾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언젠가 여러분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 덕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되고 그게 언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내 몸과 마음의 힘을 가꿔주는 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꼭 하세요. 그냥 체력만 키우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되게 마음도 많이 좀 다잡을 수 있게 되거든요. 뭐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뭐 대학교 들어와 가지고 뭐 통학하는 분들도 있고 자취하는 분들도 있고 뭐 기숙사에 사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처음 혼자 나와서 살다 보면은 또 되게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냥 방 안에 오래 있고 혼자 있고 이러다 보면은 되게 힘들어질 때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더 움직여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산책이라도 좀 하고
좀 햇빛도 좀 쬐고 그래야지 사람이 안 무너집니다. 그런 거 꼭 챙기세요. 꼭 너무 막 대단한 운동, 뭐 엄청 격한 운동 아니어도 좋으니까 하- 네,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은 하나쯤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오늘 그렇게 배우는 내용이 많지는 않을 텐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고 조금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냥 자료형을 배워오는 거였죠. 자료형이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떻게 사용을 하고 뭐 그런 거를 주로 봤는데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들어오면서 이 얕은 복사랑 깊은 복사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을 설명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 정수형이랑 실수형에서 그 변수를 복사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하면서 좀 뭐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했죠. 메모리에 대한 얘기나 메모리에 있는 주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개념을 잡고 가요. 여기서 개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요거 말고 본론은 어디에 있다? 일단 예를 들면 리스트가 본론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변수 복사도 나올 거고 그 복사 중에서 얕은 복사라는 것도 나올 거고 깊은 복사라는 개념도 나올 거예요. 여기 리스트에서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지난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 요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 번만 다시 조금 훑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봅시다. 어떤 거를 했었냐면은 일단 정수형이랑 실수형이랑 좀 달라진다고 했어요. 근데 정수형을 예로 들면은 이제 메모리라는 공간 안에 객체화된 정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이거 마이너스 5에서 255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틀렸더라고요. 256까지였어요. 요거 기억하세요. 어쨌든 객체화된 정수가 있어서 이렇게 있어요. 메모리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x는 5라는 코드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x라는 변수가 이렇게 뿅 생성이 되고 이 5라는 자리에 저장이 된 애랑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id x는 어디를 가리킨다? 여기를 가리킨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변수를 복사하는 부분이죠. 변수를 복사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원래 생성이 되어 있는 변수 x를 새로운 변수 y에다가 넣어 달라고 하면은 요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요렇게 x라는 자리에 그 메모리가 이미 저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요렇게 동일하게 요런 일이 생겨요. 변수를 복사를 하게 되면 요런 일이 생긴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뭐 새로운 변수를 하나 넣으면은 여기가 끊어지고 여기로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뭐 y는 5라는 걸 하면은 여기가 이제 정수와 실수가 달라지는 부분이죠. y는 5라고 하면은 정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연결을 살리죠. 근데 여기서 이 파란색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저 X에 있던 주소를 복사를 해 오는 게 아니라 이 O라는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 O를 할당을 하기 때문에 저 주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랑 Y가 단지 같은 O라는 값이었기 때문에 두 개의 주소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실수형이 조금 더 일반적인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해 봅시다. 맨 처음에 x는 5라고 하면은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 메모리 공간을 하나 할당을 하고 여기에 5라는 값을 넣어요. 제가 지금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메모리를 할당을 한다고 했고 메모리를 할당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다가 값을 넣지는 않았어요. 일단 너한테 분양을 하는 거예요. 메모리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값을 넣죠. 이거는 이사를 가는 거죠. 여기 그 분양받은 그 자리에다가 5라는 값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이 메모리를 가리키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10이라고 어떤 값을 새로 넣으면은 똑같은 일이 그대로 일어나겠죠. 요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요런 일이 일어날 건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원래 있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변수 복사를 하게 되면은 얘가 여기를 가리키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 있는 자리를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x라는 변수랑 y라는 변수가 그 자리를 공유를 해서 여기가 모두 같은 자리를 가리키도록 바뀐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값을 할당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사라지는 거고 이렇게 새로운 자리를 하나 판 다음에 요런 일이 일어나죠. 또 마찬가지로 이거 실수형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쓸게요. 요렇게 씁시다. 얘 헷갈리니까 실수라는 거를 요렇게 쓸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y는 5.1이라고 얘랑 같은 값을 다시 넣게 되면은 얘를 여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또 요렇게 만든다고 했어요. 뭐 요 자리에 있는 값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새로운 자리를 할당을 할 수도 있는데 저번에 돌려보니까 요런 일이 일어났죠. 새로운 자리를 하나 더 할당을 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값을 넣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정수랑 실수랑 달라지는 지점은 여기였죠. 어쨌든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들 이해하시고 있어야 돼요. 오늘 하는 얘기를 이해하려면 요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 코드를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뭐냐면은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요.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리스트의 변수를 복사를 해요. 이미 만들어 놓은 x라는 리스트 변수를 y에다가 복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 y를 하면은 당연히 지금 들어가 있는 값은 x랑 동일하게 요 값이겠죠. 이때 y는 0, y에 들어있는 첫 번째 값을 3으로 수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x는 1, 5, 10이었죠. y는 x였죠. 사실 따지고 보면 1, 5, 10이죠. 근데 y0을 3으로 바꾼대요. 그럼 얘를 3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프린트 y를 했을 때 3, 50이 나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프린트 x를 해도 여기도 바뀌어 있어요. 여기를 바꿨는데 여기도 바뀌어 있어요.
이거를 설명을 해 볼게요. 우리가 x는 1, 5, 10 이라고 해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면은 마찬가지로 설명을 또 해 볼게요. x라는 애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자리를 하나 파는데 요렇게 3 칸을 파서 1, 5, 10을 요렇게 넣어요. id x는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 맨 첫 번째 주소를 가리켜요. 근데 그냥 여기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1, 5, 10이 저렇게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y를 x로부터 변수를 복사를 해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가 돼요. 그래서 x0이 여기고 x1이 여기고 x2가 여기지만 동일하게 y0도 여기에요. y1도 여기에요. y2도 여기에요. 그러니까 x랑 y가 별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도 봤죠. 변수 복사를 하게 되면은 별개의 공간을 할당을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공간을 서로 공유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바꿔버리면 얘를 바꾸는 거예요. 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린트 x를 하나, 프린트 y를 하나, 둘 다 3, 5, 10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여기 반응을 볼까?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 한번 설명을 읽어 볼게요. 리스트를 복사하게 되면은 x랑 y는 주소가 동일해요. 주소가 동일하다는 게 그러니까 같은 메모리 공간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네. 좋은 생각이에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름만 같 이름만 다른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변수 이름을 쓰는 거예요. x, y라는 다른 이름을 쓰지 사실은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id x랑 id y가 동일하죠. 마찬가지로 x is y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id가 같으니까 true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서 얕은 복사는 이제 나와요. 얕은 복사가 이제 나와요. 얕은 복사는 뭐냐면은 값만 복사하자. 공유는 하지 않는다. 메모리를 공유하지 않을래. 내지는 같은 객체를 사용하지 않을래. 그러려고 나온 게 이제 얕은 복사예요. 근데 얕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요 다음 예제에서 나올 건데 일단은 얕은 복사라고 하는데 복사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봅시다. 일단 얕은 복사예요. 영어로는 shallow copy라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앞에다가 copy라는 함수를 달면 돼요. copy라는 함수를 달고 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해 볼게요. x에다가 1, 5, 10 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세 자리를 만들어서
1, 5, 10을 넣는다고 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y는 copy x라고 해 볼게요. 여기 copy라고 해 볼게요. 아까는 요렇게 했었죠. 그냥 직접 복사를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copy라는 함수를 경유를 해서 얕은 복사를 수행을 하면은 뭐가 일어나냐. 여기에다가 자리를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복사를 해 와요. 그래서 이때 id x는 여기를 가리키지만 id y는 여기를 가리켜요. 그래서 y0을 수정을 하면 여기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프린트 x를 하면은 1, 5, 10이 나오고 프린트 y를 하면은 3, 5, 10이 나와요. 여기죠. 핵심은 여기였어요. x를 y로 복사를 해 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방법은 둘이 같은 메모리를 공유를 하는 방법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공유를 했어요. 같은 자리를 공유했어요. 근데 얕은 복사를 하게 되면은 값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로 메모리에 있는 공간을 분양을 받아서 자리를 마련을 한 다음에 복사해 오고 싶은 변수에서 값들만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요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코드를 한번 보세요. 일단 카피를 쓰기 위해서 하나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맨 처음에 x는 1, 5, 10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y는 copy x라고 했죠. 그러니까 1, 5, 10은 동일해요. 그다음에 프린트 y 하면은 일단 1, 5, 10 나오죠. 그다음에 y의 첫 번째 자리를 바꿔요. 여기는 안 바뀌죠. 별개예요. 별개로 존재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프린트 x를 하면은 얘가 나와요. 프린트 y를 하면은 요게 나와요. 두 개의 id도 보세요. 두 개의 id 다르죠. 다른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를 수정해도 다른 하나에는 영향이 가지 않아요. 네. 또는 이렇게 copy 함수를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렇게 사용을 해도 돼요. 이거 슬라이싱을 해서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값을 달라는 슬라이싱이잖아요. 원래 땡땡을 기준으로 시작부터 끝을 명시를 할 수 있었는데 앞에 생략하면은 맨 처음이고 뒤에 생략하면은 맨 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라는 리스트에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요렇게 사용을 해도 얕은 복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y는 x라고 쓰면은 그냥 복사가 일어나는 거고 y는 x 하고 요렇게 쓰면은 얕은 복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동일하게 x랑 y를 얕은 복사로 만들어 놓고 y만 수정을 하면은 x는 그대로고 y만 바뀐다. id도 서로 다르다. 요거. 여기까지 한번 해 보고 좀만 쉬었다 합시다. 리스트부터 그냥 바로 해 볼게요. 1, 50을 만들어 놓고 그냥 복사를 해 봅시다. 이때 x랑 y를 출력을 해 보고 id x랑 id y도 출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요 실제 들어있는 값도 같아야 되고 두 개가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도 같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렇죠. 값도 같고 메모리 주소도 같아요. 이게 포인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값을 수정을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여기 x도 수정이 된다. y가 바뀌는 건 당연해요. x도 같이 바뀌어요. id가 같아서 메모리의 같은 부분을 가리켜서. x도 한번 바꿔볼까요? 첫 번째 거를 바꿔볼게요. 두 번째 거를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두 번째 자리가 이번에는 20으로 바뀌죠. x가 바뀌는 건 당연해요. y도 바뀌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지금 서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얕은 복사를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복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일단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얕은 복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가 달라요. X의 메모리 주소랑 Y의 메모리 주소가 달라요. 일단 값은 동일해요. 동일한 값을 복사를 해왔으니까 값은 동일한데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수정을 해보면은 얘를 하나 수정을 한 다음에 똑같이 출력을 해볼까요? Y가 바뀌는 거는 당연하죠. X가 안 바뀌죠. 얘가 바뀌고 말고는 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X도 바꿔볼게요. X를 바꾸나 마나 Y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요거를 요렇게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슬라이싱까지 해봅시다. 요렇게 하면은 역시 동일하게 메모리 주소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보면은 뭐냐면은 Y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X랑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X에 들어있는 모든 값을 가지고 와서 이 값으로 초기화 된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 복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리스트를 초기화하는 형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요런 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한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어, 여러분 하나 조금 더 어렵게 갈 거예요, 이제. 한 개. 뭐냐면 얘부터 보고 갈게요. 어,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x에다가 배고프다. x에다가 1 여기 나온 거랑 똑같이 하자. 1, 5, 10, 15, 10. 5, 10, 15, 20을 넣었어요. 이랬을 때 우리의 희망사항이라고 할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1, 5, 그리고 여기를 한 번 더 잘게 쪼개서 10, 15, 20을 넣는 경우. 또는 1하고 5를 넣고 여기에다 아이디를 하나 넣어요. 그 아이디는 뭐냐면 다른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이해되시나요? 이 두 가지 방법이 뭐가 다른지? 이해됐죠? 네네. 근데 실제로 돌아가는 건 뭐냐면
뭐냐면은 요렇게 돌아가요. 요렇게 돌아가요. 요렇게 돌아갑니다. 요렇게 돌아가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Y를 카피를 해요. 쉘로우 카피를 했다 쳐요. 쉘로우 카피를 하면은 1 하고 5 하고 저 값들이 왔으면 좋겠지만 이 값이 왔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id가 와요. 그러니까 얘도 얘를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y에 0을 수정을 하면은 y에 0을 수정하면은 여기만 바뀌어요. 그쵸? y에 0을 수정하면 거기만 바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 이중 리스트가 돼서 여기 나온 코드대로 할게요. 얘를 3으로 바꾸면은 그쵸? y의 2는 얘죠. y의 2는 요 아이디예요. 이 아이디잖아요. 그 y의 2의 0번째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얘예요. 얘. 얘가 바뀌어 버려요. 얘가 바뀌어서 여기 우리 여기 시점에서 프린트 x를 하면은 1, 5, 10, 15, 20이 나오지만 x는 요렇게 나와요. y는 뭐가 나오냐면은 3, 5, 10, 15, 20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쉘로우 카피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그 쉘로우 카피 맞잖아요. 근데 요 시점에서 x를 출력을 해도 1, 5, 3, 15, 20이 나와요. y를 출력을 하면 3, 5, 3, 15, 20이 나와요. 요게 달라요. 요게. 지금 요때 일어난 거는 뭐냐면 쉘로우 카피가 되어 있기 때문에 x랑은 연동이 안 돼 있고 여기만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어 놨는데 그게 돌아가는 방식이 뭐다? 이렇게 돼 있다. 여기 안에 아이디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이 아이디가 여기 이 이중으로 들어간 그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요렇게 접근을 하면은 얘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x도 같이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왜 얘 이름을 쉘로우 카피라고 했는지 이제 좀 아시겠나요? 네. 쉘로우. 이렇게 저렇게 막 주소에 주소까지 들어가는 카피를 하지는 않고 그냥 일단 한 레벨이라고 할까요? 한 레벨에서만 카피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다시 가볼게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되게 어렵게 말을 써놨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얕은 복사라는 거는 객체 내부에 있는 값들, 이 값들이라고 할게요. 어떤 객체 안에 있는 값을, 뭐 채팅 썼나요, 지금? 저거 질문은 이따가 끝난 다음에 얘기할게요. 객체 내부에 들어가 있는 값을 새로운 객체로 복사를 하죠, 복사. 값만 복사해 오는 거예요. 값만 복사를 해 오는 건데, 얕은 복사는 내부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 만약에 내부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으면은 주소를 가져와요. 주소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름만 같은 다른 객체가 돼 버려요. 아, 이거 말이 너무 어렵다. 저 말보다 차라리 이게 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이 그거예요. 이 그림이 사실 원래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다?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저장이 된 방식.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1, 5 여기 안에 10, 15, 20 이 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여기에 어떤 아이디가 하나 들어가서 요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얕은 복사로는 어 저렇게 리스트 내부의 리스트까지 전부 들여다보지 않는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있으면은 여기까지 들어가서 그 값들을 복사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름이 얕은 복사다. 그래서 깊은 복사가 나와요. 그래서 깊은 복사가 나옵니다. 얘는 딥카피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뭐다? 내부의 객체까지 완전히 복사를 하려면 내부의 모든 요소까지 완전히 복사가 돼요. 전혀 다른 새로운 객체. 그러니까 값은 동일하지만 완전히 복제해 온 거예요. 완전히 동일한 값들로 아주 깊은 위치에 있는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리스트들 그런 것까지 다 복사를 해온 새로운 객체. 그러다 보니까 객체의 크기가 커지면 그리고 복잡해지면 막 리스트 안에 막 엄청 얽히고 설켜 있으면은 이거는 복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들여다본 다음에 그 값들을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딥카피를 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지막 예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제. 요렇게 하면은 요런 게 하나 생긴다 했죠. 만약에 y를 카피를 해 오면은 요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카피가 일어나지만 여기는 같은 곳을 가리키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딥 카피가 되면은 뭐를 한다? 요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y에 0을 바꾸나 y에 여기를 바꾸나 다 여기만 바뀌어요. 여기만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너무 빨리 설명을 했을까? 한번 해볼게요. 1, 5, 하나 더 10, 15, 20을 이렇게 만들고 y를 그냥 카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프린트를 한번 해봐야 되나? 근데 여기서 얘를 하나 수정을 하는 거는 우리가 원했던 잠깐만요. 여기에 x라고 안 했구나.
요렇게 하면은 y라는 애를 x에서 복사를 해서 만드는데 요 자리에 있는 걸 바꾸는 건 우리가 원했던 그 동작이 맞아요. 여기만 바뀌죠. 여기랑은 연관이 없는 애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리스트가 문제다. 얘를 바꾸는 순간 y가 바뀌는 건 맞아요. 근데 x도 같이 바뀐다. 왜냐하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를 딥카피를 불러와서 딥카피를 해보면은 됐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거죠. 처음에는 일단 동일한 x랑 y가 나오는 게 맞는데 y0에다가 3을 넣었을 때 여기에 3을 넣었을 때 여기가 안 바뀌는 거. 이거는 쉘로우 카피나 딥카피나 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요 자리를 3으로 바꿨을 때 y는 바뀌지만 x는 바뀌지 않죠. 요거는 이제 딥카피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되는 거겠죠. 네. 아 좋은 리액션이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근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요. 다들 이해를 잘 하셨나요? 아니면 다시 설명이 필요할까요? 채팅을 좀 열어볼게요. 다시 설명이 필요 없을까요? 이해 좀 됐나 보네요. 다행이네. 염려했던 거에 비해서 잘 소화가 됐나 봅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이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 질문했던 거는 따로 수업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할게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